해방시킬 것이니 진정으로 울 줄 아는 자는 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호피적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울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는데요. 다음은 슬픔은 절대라는 글입니다. 희망은 가끔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슬픔은 절대. 이렇게 시작하는 헬만의 시가 있다. 슬픔은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다. 슬픔은 좌절 너머에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은 무기력하지 않다. 무기력할 겨를이 없다. 슬픔은 강렬하고 능동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슬픔에 대해서 표현한 글이었습니다. 슬픔은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 정서입니다. 슬픔의 반대는 기쁨이지만 하나 한 몸입니다. 슬픔이 없다면 기쁨도 없고 슬픔이 강할수록 기쁨도 강렬합니다. 정련된 금과 같은 것이 슬픔입니다. 슬픔이 아무리 깊다 해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렇습니다. 진실을 바로 본다면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내 생각과 관점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건 결국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도 있고 경천동지할 일도 생깁니다. 내가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 형성된 틀에 맞춰 세상을 바라보면 전체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 틀을 치워버리고 세상을 보면 모든 뜻이 해석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다음 글은 잠들기 전 스트레칭. 잠들기 전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은 40대부터 시작된 일이다. 저녁 9시 뉴스가 끝나면 새벽 1, 2시까지가 책을 보거나 글을 쓰는 게 일상인데 2, 3시간 앉아 있으면 몸이 경직되는 것 같아 스트레칭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발전되어 잠들기 전에 2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나의 신경통을 고치는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 잠옷을 입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므로 헬스클럽에 갈 필요가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할 수 있다. 20분 정도 운동하려면 나에게 맞는 여러 가지 맨손 체조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화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이게 공유 중지를 하고서 이제 수락을 해야 되나요? 네네. 공유 중지를 하고 나서 잠시만요. 누가 좀 한 분 들어오신 것 같은데. 공유 중지는 아니고 그 PIP. 네. 예, PIP만 풀면 됩니다. 요거만 닫고. 예, 아니면 예. 그리고 발표 중지하기. 아니요, 발표 중지하실 필요 없는데. 그 보기 네. 누르고 예. 수락. 우리 이지영 선생이 들어오셨네. 저 이천에. 지금은 제천에 계십니다. 제천으로 이사 가셨어요? 아니요, 거기 그쪽에 자주 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이지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화면을 켜줄 수 있으면 좀 켜주시고요. 네.
그래서 요 맨손 체조에 대한 글을 말씀드렸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수축과 이완, 상승과 하강, 썰물과 밀물 같은 상반된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움직임 속에 우주의 리듬이 들어있고 모든 생명 활동도 작동됩니다. 우주의 리듬, 곧 윤료입니다. 스트레칭은 경직되어 있던 몸의 세포와 체액들을 소란시키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또는 일어나기 전 잠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서 하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하다못해 기지개라도 한번 스트레칭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그냥 그런 날도 있다. 그냥 그런 날도 있다. 미친 듯이 힘든 날. 불행이라는 것들이 모조리 내게 닥친 것만 같고 관계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일이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고 노력한 것에 비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고 싶지 않은 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날, 죽은 만큼 힘든 날. 하지만 그냥 그런 날이 내 삶에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 한다면 그 날은 그냥 그런 날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생에 가장 빛나는 그 전날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한 글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감을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기남 대표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선생님이 말했던 두 번째 슬픔을 슬퍼하지 말라는 거기 할 때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이 있을 때는 어느 순간이 지나면 슬픔이 사라지고 이제 기쁨이라는 게 다가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어떤 책에서 읽었던 것 같고요. 너무 기쁘다고 기뻐하지 말라. 기쁨 뒤에는 슬픔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뭐 마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건 긍정은 긍정을 부른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 글을 들으면서. 왜냐하면 긍정의 그런 어떤 에너지는 계속 그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이라는 글을 보면서 저도 저녁에 늦게 8시 반 아니면 저녁 10시 타임에 필라테스를 매일 가요. 가능하다면 매일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별한 정말 모임 없이는, 모임을 갖지 않더라도 가서 필라테스를 해야 되겠다. 이제 나이가 60대 이제 후반이 되면서 이걸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날도 있다. 뭐 이제 이럴 때는 그냥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길게 살다 보면 미친 듯이 정말 좋은 날이나 또 미친 듯이 슬픈 날은 얼마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고 그런 날들이 모아서 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진재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는 걸 두려워 말라. 슬픔은 절대. 이제 그 웰던 공부를 하면서
요즘 장례식에 가서 이제 상주들이 이렇게 좀 과도하게 슬퍼하고 할 때 그걸 이제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역작용이 나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꼭 위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손을 잡아준다든지 안아준다든지 마음껏 울으라고 오히려 우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플 때는 사실 슬퍼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령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듯이 심지어는 자녀가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엄청 슬픈데 그걸 이제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역작용 나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잠자기 전 스트레칭. 사실 잠자기 전에 뭐 샤워를 하고 잔다든지 이제 그러긴 한데 스트레칭 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전에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사실 잘 때는 이제 저도 이 허리가 뻐근하다든지 그런 경우를 이제 많이 느끼는데 이게 좋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그런 날 요즘 오늘도 뭐 그냥 그런 날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특별한 일이 있으시겠죠. 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윤수 원장님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조금 정신없이 들어오느라고 첫걸 우리 희망은 가끔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슬픔은 절대 이렇게 시작하는 뭐 이런 웰만의 시라는 게 나왔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정리가 좀 아직 안 되네요. 나중에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왔던 아까 정연된 금 같은 것이 이렇게 뭐 표현이 또 위에 내용하고 그 내용인데 결국은 우리 금을 재련을 하잖아요. 금은 결국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뜨겁게 해주고 재련을 해서 정말 금만 온전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저는 그냥 한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라든지 세상 살아가는데 힘든 일들 그런 것들을 그런 재련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안에서 그런 재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좋은 온전한 순금이 나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런 어떤 삶들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번에 나왔던 우리 스트레칭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운동을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그 스트레칭을 할 때에도 내가 오늘 집중적으로 운동해야 될 부위를 자극을 해주기도 하고 근육을 풀어주기도 하는 게 결국은 기본적인 스트레칭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스트레칭은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게 결국 스트레칭인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몸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서 푸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삶을 살아갈 때 긴장하고 어떤 그런 상황들, 내 정신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계속 쌓이기만 쌓일 때 사실은 잘 풀어주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과연 어떻게 하면 저도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더 풀어줄 수 있을지 너무 스트레스가 쌓인다 뭐 이런 표현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거는 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 과연 그게 뭘까? 한번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유영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우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부분 그거 들으면서는 좀 사람이 있는 데서는 거의 울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 그래서 거의 없는 것 같고, 제일 많이 저기 했던 거는 그 운전할 때, 혼자 운전할 때, 그때가 이제 차 안에서는 아무도 없고 누가 이렇게 불쑥 들어올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그때가 제일 좀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우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게 길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은 절대 좌절할 이유 없다 그러는데 뭐 어지간한 슬픔은 그냥 이렇게 잘 수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나이도 된 것 같고 근데 이 글은 그런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어지간하지 않을 때를 위한 글인 것 같다. 이제 제들 그 좀 감당하기 힘든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옆에서는 아예 그러더라고요. 이걸 루틴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다. 어느 선 딱 넘는다 싶으면 그냥 자기 발로라도 상담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처방해주면 약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걸 그냥 정확하게 딱 그 아프면 병원 간다 이것처럼 약간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슬픔을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버티다가 사고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될 때를 위한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성숙한 거다.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고요. 해석하고 받아들인 건 내 마음이라 하는 거 공감하고 근데 그거를 그때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훈련이 많이 돼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또 해석의 기준이 있어야겠다.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그때 해석이 달라지면 결국 그거는 해석한 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한 해석 기준을 하나로 된 해석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해석을 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석해줄 그 주변인들을 정확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뭐 메일이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습관 저는 이제 그 감사일지 장 소장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쓰고 있는 거 감사일지 경우도 그 감사일지 자체가 하나의 그 해석의 습관이고 그걸 체질화하고 하는 그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사만 있진 않겠지만 그걸 해석하는 게 몸에 배야 되겠다. 그래야 필요할 때 어려울 때 그거를 제대로 감당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잠들기 전 스트레칭은 아침에 일어날 때는 많이 해보고 보통 때도 뭐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여기가 저기가 있거든요. 여기 이쪽에 그 계단 여기가 이렇게 수건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일어날 때랑 저기 할 때 바로 매달려가지고 몸 풀고 이거 하는 게 습관이 항상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건 해봤는데 잠자기 전에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자러 가기 전에 잠깐 아까 이야기 나온 대로 기지개 수준으로는 해본 적은 있는데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시도해 볼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날도 있다 하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게 적당한 걸로 묶어 놓으셔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앞에 있는 1, 2, 3, 4 네 가지가 그냥 그런 날을 넘길 때 도움이 되는 것들 아닌가. 우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슬픔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다음 뭔 일이 일어나든 그다음에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 해주면서 또 딱 풀고 넘어가는 그냥 그런 날도 있다. 요거가 앞에 있는 거랑 딱 묶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날이 있을 때 아까도 이야기 조금 했는데 혼자보다 믿고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정리가 되니까 그리고
그 조언을 해주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가까이 있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겠다. 예, 그런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일부라도 우리 캠프가 그런 역할을 조금씩은 해주고 있지 않나. 여기서 더 나가는 거는 이제 또 각자의 선택이지만, 예, 그런 면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에 대해서 각자의 이렇게 소감을 나눠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저도 뭐 이렇게 우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금기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좀 우는 걸 좀 창피하게 생각하잖아요.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그 관습 때문에 실제로는 뭐 시원하게 운다 뭐 이런 경험이라든가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감정의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나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뭐 실천이 용이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 좀 슬픔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아까 공훈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련된 금과 같이 같은 것이 슬픔이다. 이게 참 언어의 마술이라 그래야 되나요? 슬픔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짧은 글에서 슬픔이라는 것도 참 의미가 있고 빛이 나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또 아까 스트레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하여튼 뭐 어떠한 일이 천지개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흘러가고 모든 것이 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잊혀지고 다시 그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런 어떤 일상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려니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긍정의 마음일 수도 있고 순리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긍정의 그 힘을 기르고 그러한 내면의 근육을 키운다는 부분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이렇게 따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스트레칭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는데 뭐 자전거 타기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다리를 엇갈려 가지고 허리 같은 데 이렇게 두들겨 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안약을 뭐 한 4-5가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5분 간격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 25분, 15분 걸리거든요. 근데 안약을 뭐 피곤할 때는 한두 가지밖에 못 넣고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안약을 다 넣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이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제 안약을 넣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투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날도 있다. 이거를 읽으면서는 뭐 실제로는 하루하루가 실제로는 뭐 우리가 일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그 범사의 황홀함이라고 그래야 되나 일상의 황홀함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모든 것이 뭐 특별한 날이 있어서 황홀한 게 아니고 일상에서 우리가 진실이라든가 황홀한 순간들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9월 첫째 주 이제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좀 추석이고 한데요. 네. 오늘 하루 또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또 활기차게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면서 오늘 토요 금원 파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